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아이고 이게 참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건네기에도 참 민망한 최근의 금융시장 흐름인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이 연준이 75bp의 자이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전 자산시장이 모두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이 파월 의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게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라는 점에서 그래도 저는 희망을 조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이 국제유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것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어두운 시장 환경이 될 텐데요. 최근에 파월 의장의 달라진 스탠스 확인해보면서 주간 이슈 분석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의 금융시장도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보시면 그냥 달러화하고 상해 증시 정도만 강보합 정도였고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우, 나스닥, S&P가 4% 후반대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내는 코스피가 5% 후반, 거의 6%, 코스닥도 8% 급락했고, 특히나 지난주에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30% 넘는 폭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거의 자산 가격의 아주 몇 년 내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채권 시장도 계속해서 가파른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하여튼 지난주에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코인이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원자재 가격도 모두 급락하면서 이른바 이 유동성 축소에 따른 자산시장의 거품, 붕괴가 좀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것들을 좀 더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이제 금리를 좀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난주에 이 미 연준이 7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2년짜리 금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폭의 급등세를 보여서 지금 한때 3.45 갔다가 지금 금요일날 조금 떨어서 3.18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미국채 10년 금리도 마찬가지로 3.5%까지 갔다가 3.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눈이 가는 것은 수익률 곡선이 조금 기울기가 많이 이제 다시 좀 눕는 이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미국채 2년짜리가 3.147인데 미국채 10년 금리는 3.239 정도 이제 거의 역전이 임박해 있고 사실은 3년부터 10년 구간은 지금 이미 일부 역전 구간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선 자체가 그동안에는 그래도 조금 우상향의 기울기가 유지되면서 금리가 상승을 해 왔는데 다음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이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확실하게 단기 금리는 급등을 하고 중장기 금리는 거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내지는 살짝 오르는 정도를 그치면서 아마도 역전이 이제 가시화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FOMC 이후에 이 연말까지 금리 인상의 스케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7월 FOMC가 7월 27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86%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자산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또 경제지표가 지난주에 좀 부진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75보다는 50bp 인상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FF 선물 시장에서는 7월에도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지금 보고 있고 9월 가서나 이제 50bp 정도 그 다음에 11월 가서도 한 50bp 그 다음에 12월 가서 한 25bp 정도 인상하는 스케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언제까지 금리 인상 이 기조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냐면 이 내년도 2월 1일 날 있는 FOMC까지 25bp 마저 금리 인상이 이루어서 최종 파이널 금리는 3.75에서 4.0까지 지금
현재 FF 선물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FF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확률은 말 그대로 그냥 확률이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치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정도로 긴축에 대한 공포감이 크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그 FOMC 결과에 나온 그 점도표 변화를 한번 좀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새롭게 나온 점도표죠.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뭐 확 올라 버렸습니다. 지금 점도표보다는 그냥 숫자로 보면 낫겠다. 자,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원래 지난 3월 FOMC에서 올해 연말 기준금리 1.9 봤는데 3.4까지 지금 이 몇입니까 이게? 1.5%포인트가 인상이 됐고 내년도도 2.8이 아니라 3.8.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부터 금리가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뭐 롱거런은 한 2.5도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이 바라보는 현재의 금리 인상 스케줄은 지금부터 내년도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다가 내년도 정점으로 다시 금리가 좀 하락하는 사이클을 보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7월, 9월까지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매우 빠른 형태. 그 다음에 이제 9월 넘어가서 뭐 11월, 뭐 내년도 뭐 1월까지는 뭐 50에서 25bp 정도의 금리 인상이 좀 진행되는 그런 정도 보고 있고, 내년도에 뭐 기준금리 상단을 3.8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략 내년도 1월에 그 기준금리 값을 3.75에서 4.0 정도 FF 선물 시장이 좀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시장과 최근에 지난주에 나온 FOMC의 그 점도표상에서의 금리 전망은 대략 요번 사이클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3% 후반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아까 3.18밖에 안 되는데 거의 미국채 2년 금리는 기준금리하고 거의 연동해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3% 중반 간다고 한다면 아직도 상승할 폭이 많이 남아 있고, 반면에 이제 10년짜리 이상의 장기 금리는 아마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3%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역전 내지는 비슷하게 갈 것 같고, 3% 중반 정도 수준이면 오히려 커브의 인버트, 즉 단기 쪽 금리보다 장기 쪽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이런 현상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자체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간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번 점도표도 보면 지금 원래 올해 전망 2.8이었는데 성장률 1.7로 하향을 했죠. 내년도도 원래 2.2 전망했던 게 1.7인데 롱거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연준이 이 미국의 잠재 성장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1.8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낮은 수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연준이 조금 그래도 괜찮게 보는 것 같고,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연준 내에 애틀란타 연은인가 어느 지역 연은에서 추정하는 경기 예측 모델을 보면 내년하고 내후년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도 지금 예견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빨리 시작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물가를 좀 진정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미 한번 달아오른 쇳덩어리와 같은 이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뭐 물 몇 바가지 이렇게 부어가지고는 이제 이게 안 식혀진다는 거죠. 이걸 뭐 바켓으로 붓든지 아니면 아예 뭐 얼음물에 갖다 담궈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 가야 되니까 그만큼 아주 강도 높은 긴축이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경기는 아마도 버티기가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뭐 지금 가뜩이나 시장 어려운 거 다 여러분 알고 계시고 저도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제 더 죽으란 얘기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무슨 희망이냐면
자, 이제 이 제가 최근에 엄청나게 지금 씹어대고 있죠.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은 게, 일단은 뭐 지난주에 75bp 금리 인상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 예견하고 있는데, 그 지난 주말에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뭐 달러화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미래인가 뭔가의 컨퍼런스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연준의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약속은 가치 저장소로서의 달러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동료들과 나는 우리의 2% 목표로 인플레이션을 되돌리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그리고 이 연준이 FRB가 그 의회에 제출하는 통화정책 보고서가 17일날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인플레이션은 FOMC 목표치인 2%에 비해 너무 높은 상황이다. 고물가는 특히 높아진 필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전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물가 안정은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한 전념을 할 거다. 이제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가를 2%로 되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념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전념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한 멘트를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하셨는데, 좀 진작 좀 그렇게 할 것이지. 이게 도대체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영상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75bp 인상 가능성을 스스로가 없애냐. 이번에 75bp 결국 했잖아요. 그 전에 3월이었나요? 5월이었나? 그때 50bp 인상할 때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에 파월 의장이 스스로가 75bp 인상 가능성 우리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입으로 떠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왜 뭐하게 어떻게든지 시장에 강하게 이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 되지. 왜 스스로가 정책 수단을 왜 자기가 줄이는 쪽으로 말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렸던 거고, 지난주에도 이제 지지난주 말에 이 물가 지표가 아주 쇼킹하게 나오니까 이제 뒤늦게 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75bp 금리 인상을 지금 어거지로 했는데, 하여튼 뭐 늦더라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물가에 대한 강한 의지, 무조건적인 전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연착륙을 시도할 거다, 어떻게 뭐 금융시장을 배려할 것이다, 뭐 경기를 좀 이렇게 고려할 거다,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못해요. 지금은 물가하고 경기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꾸 경기 쪽을 배려하는 얘기를 하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시장에서는 야, 이거 물가를 잡기 위한 제대로 된 조치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신뢰성만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경기는 모르겠고 우리의 원래 목표인 물가 안정에만 집중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조건적인 전념이라는 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경기 침체를 받아들이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을 한 것 같고, 이게 바로 연준이 해야 될 본업이라는 거예요. 연준은 물가 잡는 게 본업이고요. 경기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다른 부분도 할 게 많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 정책 수단이 없지만, 근데 두 마리 토끼가 정확하게 양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둘 다 잡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결국은 둘 다 못 잡을 거다라는 이제 우려를 했던 건데, 어쨌든 성장 포기해, 이제 물가 잡을게 라고 하니까 그래도 물가는 잡을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가 이제 조금 생기는 게 저는 그나마 긍정적이다 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격 변수 중에 의미 있는 게 바로 유가죠. 유가. 제가 유가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유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유가가 드디어 지난주에 금요일날 7%인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 123불, 125불 갔던 게 지금 109불로 110불을 깨고 지금 내려왔는데, 글쎄요, 아직 유가가 하향 안정화 될 거다라고 장담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러시아가 결국은 전략적인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이 커런 어카운트, 즉 경상수지를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유를 옛날과 똑같이만 팔아도 수익은 뭐 거의 1.5배 이상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뭐 금수하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의존도가 100%인 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 원유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인도나 중국 이런 애들이 사주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이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쪼그라든 게 아니라 오히려 국부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 계획을 했는지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이 인플레이션에 좀 취약해 있을 때 또 흔히 말해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뭐 친환경 에너지, 뭐 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때 바로 이 틈을 파고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푸틴이 아닌가 싶고 푸틴이 지금 두 개 다 쥐고 있잖아요. 지금 원유도 쥐고 있고 밀도 이 3대 생산 국가인데 최근에 진짜 여러분 어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단순히 공급망의 교란이 뭐 제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점에 가도 재료가 없어서 저녁 먹으러 갔는데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죄송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 참 곡물 대란도 상당히 우려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뭐 유가가 지난주 금요일날 크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자리 잡았다 고점을 봤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연준이 긴축을 강화하고 결국은 주식시장이나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에는 자산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꼿꼿이 버텨줬었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120불대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다른 자산 가격의 하락과 괴를 같이 해서 유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 물가를 이제 잡으려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을 봐야 되는데 공급 측은 우리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를 죽여가지고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수요를 죽이기 위해서 금리 인상도 하고 긴축 강화해서 실제로 막 주가도 빠지고 뭐 전체적인 자산 가격 하락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세가 이제 계속 장기화되고 누적이 되니까 비로소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에 대한 어떤 상승 압력들이 이제 조금씩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시그널이 바로 지난주에 유가 하락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경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빨리 끝나려면 그래도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다시 또 중앙은행이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돼야 경기도 빨리 턴어라운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둔화되는 거 맞겠다고 이거 물가를 잡지를 못하면 이거 정말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약간 긴 터널의 저쪽 끝에서의 희망의 빛이 살짝 보이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아진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 상당 기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경기 침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지난주에 연준의 긴축 강화 이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 그리고 시차를 두고 비록 많은 시차가 걸렸지만 유가가 조금이라도 뭔가 반응했다라는 점에서는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공급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수요 측을 이만큼 위축시키면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두고는 좀 물가도 안정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중앙은행도 완화 스탠스를 취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자산시장도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가 그래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한 내년 언저리 정도에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참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정신 승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지난주 유가 하락을 한번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한번 희망으로 한번 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주요 이벤트까지 마저 살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월요일 날은 미국이 휴장이고요. 그래서 조금 숨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화요일 날 우리 20일까지 수출 발표되고 미국의 주택 판매 지표도 발표됩니다. 최근에 미국이 그 모기지 30년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5%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주택시장이 큰 반응 안 하는데 이 정도 높은 금리면 미국 주식시장, 이 부동산 시장도 좀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날 나오는 기존주택 판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3월 PPI 생산자 물가도 지금 중요하겠죠. 한국도 목요일날 월 PPI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미국 그 연준이 대형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금 실시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목요일날 발표한다고 하니까 요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정말로 가속화돼서 이 은행권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위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결과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다음 주에 수요일과 목요일에 상하원 그 의원 청문회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계속 멘트가 나오긴 했지만 다음 주에도 상하원 의회 보고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 이슈 분석 영상 보내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비록 이 연준의 75bp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모든 자산 가격들이 폭락하는 그런 좀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 순위고, 물가가 잡혀야 결국은 경기 회복 그리고 자산시장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팔 하나를 내주고 살아남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심정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유가가 금요일날 살짝 반응을 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지금의 고통을, 지금이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좀 견뎌내볼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